광활한 영토를 지배하며 역사의 흐름을 좌우했던 위대한 로마 제국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치욕적인 패배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단 한 번의 전투로 수많은 정예 병력과 제국의 자존심마저 모래바람 속에 묻어버린 충격적인 사건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로마의 눈부신 승리와 영광스러운 순간들만을 기억하곤 하죠. 하지만 오늘은 그들이 숨기고 싶어 했던, 어쩌면 기억조차 하기 싫었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실패의 기록을 함께 들여다볼까 합니다. 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오만이 어떻게 한 제국을 나락으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 처절한 반전의 드라마 속에서 로마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는 시간 말입니다. 역사는 승자뿐 아니라 뼈아픈 패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줄 테니까요. 때는 로마 공화정 말기, 기원전 1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로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그리고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 이 세 거물이 권력을 나누어 가진 이른바 삼두정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죠. 이 중 크라수스는 로마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로 손꼽혔습니다. 그의 재산은 너무나 엄청나서 로마 시내의 수많은 건물과 토지가 그의 소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정도였죠. 그는 돈으로 권력을 사고 또 그 권력을 통해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데 능숙한 사업가이자 정치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돈과 권력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이사르나 폼페이우스처럼 화려한 군사적 영웅담을 남기고 싶은 욕망이었죠. 그의 동료들은 이미 갈리아와 스페인에서 눈부신 군사적 업적을 세우며 로마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크라수스는 자신이 그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고 이를 만회할 기회를 동방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동방을 황금빛 기회가 넘실대는 미지의 땅으로 여겼습니다. 비단길 넘어 번성하는 무역 도시들과 헤아릴 수 없는 보물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환상이 있었죠. 그들에게 동방은 자신들의 위대한 제국이 뻗어나가야 할 당연한 정복지였습니다. 자신들의 강력한 군단이라면 어떤 저항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이 로마 전역에 퍼져 있었죠. 실제로 로마의 영향력은 이미 소아시아 지역까지 깊숙이 뻗어 있었고 그 너머에 펼쳐진 거대한 땅은 로마인들에게 무한한 영토 확장과 부의 가능성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막 너머에는 로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조직적인 제국, 바로 파르티아가 존재했습니다. 파르티아는 고대 페르시아의 찬란한 유산을 이어봐 숙련된 기마병과 예측 불가능한 전술로 중무장한 동방의 패자였습니다. 그들은 드넓은 초원과 사막을 무대로 빠르고 유연한 기동전을 펼치는 데 탁월했죠. 로마인들은 그들을 단순히 문명화되지 못한 야만족 정도로 치부했지만 파르티아는 이미 수많은 전쟁에서 그들의 강력함을 증명해 보인 강국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주력 병력인 기마 궁병과 중장갑 기병, 즉 카타프락트는 서방 세계의 보병 중심 전술과는 완전히 다른 위협적인 존재였죠. 로마의 오만함은 파르티아의 진정한 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크라수스의 개인적인 군사적 영광에 대한 갈증과 동방을 향한 로마 제국 전체의 근거 없는 오만함이 기묘하게 뒤섞이며 역사는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천천히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열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그들의 눈앞에는 아직 알지 못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무적 신화를 믿으며 황금빛 환상에 사로잡혀 동방을 향한 무모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오만한 행군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로마 제국에 드리워진 동방의 그림자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들의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이전 회차의 마지막 문장을 이어받아 로마의 거대한 야망이 드디어 현실로 발현되는 순간을 조명해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의 한 축,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는 개인적인 명예와 동방의 막대한 부를 향한 끝없는 갈망으로 가득했죠. 그는 동방원정을 통해 카이사르나 폼페이우스 못지않은 군사적 영광을 거머쥐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하여 기원전 54년 그는 무려 7개 군단에 달하는 대병력을 이끌고 유프라테스강을 건너 메소포타미아 평원으로 향하는
그야말로 무모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시작부터 불길한 징조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신관과 현자들이 크라수스에게 원정의 불운을 경고하며 거듭 만류했죠. 심지어 로마 시민들조차 그의 무모한 야망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오직 승리의 환호성과 동방의 황금이 속삭이는 소리만이 들렸을 뿐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칠 것을 알면서도 굳이 바다로 나아가는 선장처럼 크라수스는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왕 아르타바즈데스 2세는 파르티아 기병대가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는 제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산을 통한 우회로를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이는 파르티아의 전투 방식을 정확히 꿰뚫어본 현명한 조언이었죠. 그러나 크라수스는 이 모든 충고를 비웃듯 일축하며 오직 가장 빠르고 직선적인 길, 즉 사막을 가로지르는 경로만을 고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황량한 사막을 가로질러 파르티아의 심장부로 돌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으로 보였을 겁니다. 마치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먼 사람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을 택하듯 크라수스는 수만 명의 정예 병사들을 이끌고 뜨거운 모래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사막은 로마 군단병들에게 낯선 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과 지쳐가는 몸, 그리고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적에 대한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병사들을 따라다녔죠. 로마군은 겹겹이 쌓인 중장갑과 거대한 방패로 무장했지만 파르티아의 비정형적인 전술은 그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파르티아의 기마 궁병들은 신기루처럼 사막 곳곳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로마군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세네보다 강력한 복합궁으로 화살을 퍼붓고는 로마 보병들이 접근하기도 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빠르게 후퇴했죠. 로마인들은 이런 유목민족의 게릴라 전술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방진을 이루고 적진을 돌파하는 것이 로마의 전통적인 방식이었지만 파르티아는 싸움을 걸어오지 않고 그저 성가시게 괴롭히는 방식으로 로마군의 사기와 체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53년 메소포타미아의 카르의 평원에서 로마와 파르티아의 운명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크라수스는 길고 지루한 사막 행군으로 지칠 대로 지친 병사들을 이끌고 파르티아군과 마주합니다. 파르티아의 젊은 사령관 수레나는 로마군의 예상과 달리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압도적인 기마 궁병들을 전면에 내세워 로마군을 향해 무자비한 화살 세례를 퍼붓기 시작했죠. 사방에서 빗발치던 화살 세례가 잠시 잦아드는가 싶었지만 그것은 잔혹한 파르티아 전술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로마 군단병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방패를 맞대어 테스투도 방진을 재정비하려 애썼지만 파르티아 기마 궁수들은 결코 그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멀리서 나타났다 사라지며 예측 불가능한 각도에서 끝없이 화살을 퍼부었죠. 그들의 활시위는 쉬지 않고 당겨졌고 팽팽한 활줄이 일으키는 공기의 진동은 로마 병사들의 귓가를 찢어놓는 듯했습니다. 갑옷의 미세한 틈새를 찾아 파고들고 두꺼운 방패마저 꿰뚫는 파르티아의 강력한 화살에 로마 병사들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사막의 황량한 모래는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고 살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과 절망적인 외침만이 카르의 평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로마군의 견고한 방지는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보였지만 끊임없이 쏟아지는 화살 앞에서는 마치 모래성처럼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적을 보지도 못하고 손 쓸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무력하게 죽어갔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크라수스는 아무런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로마의 전통적인 보병 전술만이 가득했기에 파르티아의 유연하고 예측 불가능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죠. 그는 보병대를 전진시켜 적을 섬멸하려 했지만 파르티아 기마 궁수들은 로마군의 사정거리 밖에서 약 올리듯 화살을 퍼부으며 그들의 발목을 묶어두었습니다. 로마군은 공격할 수도 그렇다고 안전하게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저 화살을 막아내고 쓰러지는 동료들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르티아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비수, 중장갑 기병대 카타프락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온몸을 두꺼운 철갑으로 빈틈없이 두른 말과 기병은 거대한 쇠뭉치 같았죠.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철벽처럼 무시무시한 기세로 로마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들의 길고 육중한 창은 이미 화살 세례로 지칠 대로 지쳐있던 로마 병사들의 방패를 부수고 갑옷을 꿰뚫었습니다. 강력한 충격과 함께 로마군의 방지는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대열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아수라장 속에서 로마군의 자존심이자 심장 그 자체였던 독수리 깃발이 파르티아 전사의 손에 넘어가는 치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로 얼룩진 카르의 사막 한가운데 로마의 위대한 상징이 적의 손에 유린되는 모습은 남아있는 병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죠. 그것은 단순한 깃발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무너지는 순간이자 로마 제국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비극적인 상징이었습니다. 크라수스의 오만함과 무능함이 수많은 로마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제국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새긴 것이죠. 카르의 사막은 로마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비극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카르의 사막은 단순한 모래 벌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로마 제국의 뼈아픈 패배가 새겨진 지울 수 없는 상처와도 같은 장소가 되고 말았죠. 크라수스의 비참한 최후는 그의 오만함에 대한 신들의 가혹한 심판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파르티아와의 협상 자리에서 붙잡혀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심지어 그의 잘린 머리에는 녹아내린 황금이 부어져 조롱당했다고 합니다. 이는 금을 탐했던 크라수스의 탐욕을 비웃는 파르티아의 냉혹한 복수였을까요? 절망에 빠진 로마 병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수만 명의 정예 병력이 죽거나 포로로 잡혔고 살아남은 자들도 뿔뿔이 흩어져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이들은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또는 파르티아 기병들의 추격 속에서 처참한 패잔병의 모습으로 고향을 향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투의 충격과 함께 제국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는 깊은 수치심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카르의 전투는 로마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단순한 군사적 패배를 넘어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찍은 사건이었으니까요. 특히 로마 군단의 영혼이자 상징이었던 독수리 깃발, 즉 아킬라를 파르티아에게 빼앗긴 것은 로마인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독수리 깃발은 단순한 부대기가 아니었죠. 그것은 로마 군단의 명예와 용기, 그리고 존재 이유를 상징하는 신성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잃어버린 독수리 깃발은 이후 수십 년간 로마 외교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됩니다. 파르티아는 이 깃발들을 로마에 대한 자신들의 승리를 과시하는 트로피처럼 보관하며 로마를 향한 무언의 압박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이 깃발을 되찾는 것이 곧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었기에 이는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치욕적인 패배는 로마의 대외 정책, 특히 동방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까지 동방을 손쉽게 정복할 수 있는 미개한 땅으로 여겼던 로마는 파르티아의 강력한 군사력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작정 군사력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카르의 비극은 로마가 동방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군사적 정복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깃발을 되찾기 위한 로마의 노력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이자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이르러 이 치욕스러운 상징물들은 군사적 충돌이 아닌 능숙한 외교 협상을 통해 로마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군사적 승리만큼이나 값진 외교적 쾌거로 평가받으며 로마인들의 상처받았던 자존심을 어루만져주는 계기가 되었죠. 카르에에서 시작된 로마의 뼈아픈 경험은 제국이 성장통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지는 과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크라수스의 끝없는 탐욕과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로마 군단의 힘을 맹신한 나머지 파르티아의 진정한 강함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한 개인의 그릇된 판단과 욕망이 어떻게 한 제국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지 카르의 전투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뿐 아니라 이처럼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때로는 가장 강해 보이는 존재도 한순간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를 던지는 것이죠. 진정한 강인함이란 무엇일까요? 힘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지혜를 갖추는 것이 아닐까요? 로마는 이 치욕적인 패배를 딛고 어떻게 다시 동방으로 눈을 돌렸을까요? 그리고 잃어버린 명예를 완전히 되찾기 위한 그들의 고난의 여정은 또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로마가 카르의 상처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또 다른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